오늘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며칠 전 경북 의성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90대 할머니 한 분이 밭에서 일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체온이 무려 41도였다고 해요. 사실 우리 몸의 정상 체온이 36.5도 정도잖아요. 그런데 41도라는 건 정말 위험한 수치예요.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일이 이번 여름에만 벌써 여러 번 일어났다는 거죠. 전북 진안에서도 50대 남성이 등산하시다가 체온이 40.5도까지 올라가서 결국 돌아가셨고요. 아버님, 어머님, 혹시 이런 뉴스 들으시면서 나는 괜찮아 하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니시죠? 사실 이런 일이 남의 일 같지 않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도 농사일 하시고 텃밭 가꾸시고 등산도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올해 5월 15일부터 7월 1일까지 온열 질환자가 524명이나 됐대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4명이나 더 많아진 거거든요. 그리고 이 중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30.5%나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10명 중 3명이 우리 부모님 또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주로 어디서 일어나냐면 작업장에서 26%, 논밭에서 17%, 그리고 길에서 17% 정도 발생한대요. 아, 그런데 온열질환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더위로 인해 우리 몸에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사병, 열탈진 같은 게 다 온열질환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정말 강인하세요. 젊을 때부터 농사일도 하시고 힘든 일도 많이 하시면서 살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더위쯤이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땀도 잘 나고 더위를 이겨내는 능력이 좋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 기능들이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거거든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이런 질환들 때문에 드시는 약들이 체온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온열 질환의 초기 증상들을 꼭 기억해두세요. 먼저 두통이 생기고 어지러움을 느끼시게 돼요. 그리고 근육에 경련이 오거나 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더 심해지면 의식이 흐려지고 구토나 설사가 날 수도 있어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절대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즉시 시원한 곳으로 피하셔야 해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열사병이에요. 이건 우리 몸의 체온 조절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거든요.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면서 의식을 잃을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아버님, 어머님, 이런 얘기 들으시면서 걱정되시죠? 그런데 다행히 이런 일들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물을 자주 마시는 거예요.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30분마다 한 컵씩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고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옷차림도 중요해요.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 옷을 입으시고 꽉 끼는 옷보다는 헐렁한 옷이 좋아요. 외출하실 때는 꼭 모자나 양산을 챙기시고요. 농사일이나 텃밭일을 하실 때는 시간을 조절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가장 더운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대에는 가능하면 밖에서 일하시지 마시고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으시면 30분 일하시고 10분 쉬시기를 반복하세요. 휴식할 때는 그늘에서 쉬시고 물을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몸에 이상이 느껴지시면 절대 참지 마시고 즉시 작업을 중단하세요.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름철 등산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된 날에는 등산을 미루시는 게 좋아요. 꼭 가셔야 한다면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시간을 활용하시고 물을 충분히 챙겨가세요. 그리고 혼자 가시지 마시고 동행하시는 분과 서로 상태를 확인하면서 다니시는 게 안전해요.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예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아끼지 마시고 사용하세요. 전기료가 걱정되시더라도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그리고 창문에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설치해서 뜨거운 햇볕이 들어오는 걸 막으시는 것도 좋아요. 음식도 신경 써주세요. 더운 여름에는 입맛이 없을 수 있는데 그래도 규칙적으로 식사하시는 게 중요해요. 특히 수분이 많은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드시면 좋아요. 수박, 참외, 오이 같은 것들이 좋은데 수박은 몸을 차게 하는 성질이 있어서 더위를 식히는 데 도움이 돼요. 오이도 수분이 많고 칼륨이 풍부해서 여름철에 좋아요. 다만 수박은 당분이 많아서 당뇨 있으신 분들은 양을 조절해서 드시는 게 좋고 오이는 차가운 성질이라 몸이 차가우신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반대로 몸에 열을 내는 음식들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맵고 짠 음식, 뜨거운 국물 요리 같은 것들은 여름철에는 조금 줄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열대야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샤워하시면 체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돼요. 너무 차가운 물로 샤워하면 오히려 몸이 열을 만들려고 해서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취침 전에 과식이나 음주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도 잠들기 어렵게 만들 수 있으니까 저녁에는 드시지 마세요. 잠옷도 중요한데요. 소재의 헐렁한 옷을 입고 주무시면 훨씬 시원해요. 그리고 실내 온도와 습도를 적절히 조절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만약에 온열질환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즉시 시원한 곳으로 피하세요. 에어컨이 있는 실내나 그늘진 곳으로 가시고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세요. 그리고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게 하고 몸에 시원한 물을 뿌리거나 젖은 수건으로 닦아주세요. 특히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같은 곳을 시원하게 해주시면 체온을 빨리 낮출 수 있어요. 하지만 의식이 없거나 구토를 하는 경우에는 물을 억지로 먹이시면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셔야 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온열질환은 한번 걸리면 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경험하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자주 안부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부에서도 폭염 대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무더위 쉼터도 운영하고 있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거든요. 이런 시설들을 잘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건강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농사일이나 다른 일들이 아무리 중요해도 몸이 이상하다 싶으면 즉시 중단하시고 쉬세요. 그리고 나는 괜찮다.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 이런 생각보다는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대처하시는 게 중요해요. 올 여름이 예년보다 더 더울 것 같다는 예보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면 충분히 건강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이런 정보들을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도 유용한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더운 여름 조심하세요.